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내 백신 확보 현황과 도입 경과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총리와 식사를 하는 등 유럽 정상들과 접촉해 각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공수처 출범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은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사퇴해 빈자리를 먼저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마찰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경기 파주와 공주, 논산 등 37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6.17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규제에 나섰는데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며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 출근길 빙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북부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인데 찬 공기가 밀려오며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파는 오늘 잠시 쉬어가지만 이번엔 눈입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에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말에는 다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네, 오늘 출근길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서는 눈이 내렸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북부에서는 1cm 안팎, 제주 산지에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2.1도로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말인 내일은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곳곳에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청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에서는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곳곳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춘천의 기온은 영하 3.2도, 대구는 영하 3.1도로 곳곳이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6도, 대구 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 어제 0시 기준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다인 22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모여있는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입원 대기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초기 증세가 미미해 병상 배정 순서에서 밀렸다가 사흘 만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6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2월 12일 확진 판정을 받고 12월 15일 병상 배정 대기 중 사망하셨습니다. 그제 하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명, 역대 최다입니다. 이달 들어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은 전체의 30%에 달하고 위중증 환자도 2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의 경우 확진자의 10%는 위중증 환자로 발전되므로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긴급히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병상 대기 시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80개의 중증 환자 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1개뿐이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역시 86.1%가 차 있습니다. 경기도는 2개, 인천은 1개만 남아있고 전국적으로는 41개만이 여유 병상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전된 중환자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 9개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14명으로 이틀째 1,000명을 넘었습니다. 3단계 격상 전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공언한 방역당국.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카드게임장인 홀덤펍과 비수도권의 야간 스키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홀덤펍입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곳인데 이태원 일대 홀덤펍 5곳에서 이번 달 초 2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카드를 만지면서 대화까지 나누다 보니 감염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홀덤펍을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 동안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무인 카페 취식을 금지하고 비수도권 스키장의 야간 운영도 중단시켰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14명으로 서울 지역 확진자는 역대 최다 수준인 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 관련 21명,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 1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3단계 격상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방역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30% 정도 줄어드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방역 지침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백신 도입 경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부터 미국과 캐나다까지 전 세계가 백신 확보와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백신 관련 대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접종이 먼저 시작된 국가들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와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백신 확보 진행 상황을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날 브리핑에서 화이자, 얀센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 수급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추가 백신 확보와 관련한 설명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선구매 방식으로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4,400만 명분, 예상 접종 시기는 내년 2월에서 3월입니다. 물망에 오른 글로벌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총 4개사로 이 가운데 계약을 마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 한 곳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유럽 여러 나라 정상들과 만났고 일부와는 식사도 한 터라 다른 정상들의 연쇄 확진이 우려됩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국정을 챙긴다고 발표했습니다. À la Covid-19, il s'est immédiatement isolé, a réalisé un test PCR dont les résultats lui ont été communiqués ce matin et ont confirmé qu'il était positif à la Covid-19. 마크롱 대통령은 확진 전날 장 카스텍스 총리를 포함해 강요 대부분이 참석한 내각 회의를 주재했는데 카스텍스 총리 등 참석자 모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확진에 프랑스 정부는 물론 유럽 다른 나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 개발기구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고 점심까지 함께 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24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제 마크롱 대통령과 업무 오찬을 한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1일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27개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와 크로아티아 총리를 제외한 25개 나라 정상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의 이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 측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앞으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다투는 대상은 대통령의 정직 처분입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으로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주요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검찰총장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에서 이겨서 2달치 월급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의 대립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사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심재철 국장과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심 국장을 겨냥해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 악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 2부장도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공백을 틈타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후임 인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직무를 보며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제청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에서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진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수처 출범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취임식 때 개혁이란 단어를 17번 언급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어디서나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 개혁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은 본인 SNS에 책임을 지겠다는 추 장관의 모습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조적이라며 추 장관이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추 장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압박했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에게 망나니 역할을 잘 해냈다고 힐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존경과 경의 등의 표현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사태의 매듭을 위해 동반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색적인 비유로 추 장관을 비꼬았고 공수처 출범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축하드립니다. 망나니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수행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권력의 피해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전사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원칙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을 격려하며 정의당 역시 윤석열 몰아내기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추윤 갈등을 둘러싼 대립은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5번째 회의를 엽니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사퇴하고 의결 정족수를 놓고 위원회 내에서 갈등이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과 당연직 위원들이 다수여서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보 선정이 마무리되면 후보 2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놓게 됩니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밝힌 성추행이 아닌 또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지 6개월 만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이번에도 강제추행이 포함된 모두 4가지입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외에도 2018년 11월과 12월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2번째 피해 여성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시장의 혐의엔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를 무고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다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혐의와 함께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올해 첫 역성장을 보였지만 내년부터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소비와 고용 개선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했는데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해 내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기업에 주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올해는 셀트리온과 LG CNS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수상 기업들의 성공 비결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항체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치료제 개발에 매진해온 셀트리온은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이 치료제를 접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조기 발굴되고 AI에 대한 선제적 R&D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LG CNS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약용 식물성 캡슐 소재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롯데 정밀화학과 역류성 식도염 치료 신약을 개발한 HK 이노엔에 돌아갔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함으로써 K바이오 위상을 높였다는 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착한 마스크 기업 웰킵스 등 5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터보윈 등 7개 기업도 4차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다 수출하고 그래서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들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미국 동부에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뉴욕시는 도시 전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도 닫혔고 백신 배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87km에 이르는 돌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미국 동부를 덮쳤습니다. 길거리마다 눈이 쌓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집 앞에 눈을 치워야 하는데 허리까지 푹푹 빠집니다. 뉴욕시는 제설차 2,000대를 동원했습니다. Please stay off the roads tonight. Heed public messaging. Our plows need a lot of space to do their job.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워진 길 위에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This storm did disrupt some amount of the delivery of the vaccine, but I believe that is a disruption that will be measured and it will get there, but a little bit later as opposed. 악천후에 더해 성탄절 배송 물량까지 몰리면서 백신 배송 지연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경기 화성의 산란계 농장과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금류 농장은 총 17곳으로 축산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해선 30일간 이동 제한 명령과 AI 일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매일방송의 최고 명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매일방송은 코로나19 의료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면서 최고 명예장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 명예장은 인도주의 활동 실천에 공적이 지대한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입니다.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대박을 터뜨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가 된 사연이 좀 있었다네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마스크 판매점. 20개 브랜드의 600여 가지 제품이 10,000원에서 20,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카탈루냐 자치구는 마스크 미착용 시 우리 돈 13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때부터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 상점이 속속 문을 열어 대박이 났습니다. 이 가게의 대표는 코로나19로 일을 그만둔 교사였는데 지금은 하루에 1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요. 위기를 기회로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죠. 누군가 곤경에 처한 걸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에 빗대곤 하는데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덕분에 일가족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국 올랜도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입니다. 차량 한 대가 연못에 전복돼 있는데 어린 두 아들과 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한 건 지나가던 한 남성. 구조대에 신고한 뒤 물속에 뛰어들어 차에 갇힌 4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3사람을 구조해냈는데요. 경찰도 이 남성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네요.
보통 로봇 하면 둔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 미국에서 개발된 이 깜찍한 로봇은 브레이크 댄스까지 출 수 있다네요. 앙증맞게 움직이는 이 작은 물체. 물속을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개발했는데 전기나 하드웨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가느다란 니켈 소재의 골격과 젤로 이루어져 빛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물체를 운반할 수 있는 데다 빙그르르 춤을 추듯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약 1cm 정도의 크기라 미세한 수중 작업이나 체내 약물 전달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네요. 오늘 출근길엔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서는 눈이 쌓였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보행 시에는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뺀 채 보폭을 작게 걸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에서는 1cm 안팎, 밤 사이에는 제주 산지에서 1에서 3cm의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서부 곳곳에서는 약하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청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곳곳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안동 영하 5.1도, 대구는 영하 2.9도로 어제보다는 확실히 덜 춥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1도, 청주 3도, 대전과 안동 4도, 대구 6도, 강릉도 6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하지만 눈구름이 지나고 나면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면역력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